네, 앞서 10대 투자 뉴스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징주들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 예상보다는 다소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3% 빠졌던 그 낙폭을 오늘 장에서 모두 만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래도 긍정적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6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으로 작년 3분기 저점 이후에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책임지면서 호조세를 이어간 가운데 스마트폰 사업도 갤럭시 S6 효과에 따라서 보급형 제품의 판매 호조, 여러 가지가 삼박자가 맞으면서 영업이익 규모가 3조 원 내외로 어쨌든 회복을 하는 모습,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7조 1천억 원을 하회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시장의 눈높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애는 부합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사업별로 따져봤을 때 반도체가 전분기보다 증가한 3조 원 초반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메모리 사업부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탄탄한 수요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 모바일 부문의 실적이 갤럭시 S6의 출시 효과랑 힘입어서 3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3분기가 조금 이제 걱정도 되고 기대가 되는데 7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익의 절반을 책임지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갤럭시 S6의 어떤 판매 효과라든가 갤럭시 S 노트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3분기도 7조 원 정도밖에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 이슈가 특별하게 없다라면 삼성전자의 투자는 앞으로 기대치만큼 나와주면 다행이고,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 손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드리면서 하반기까지 좀 더 탄력적인 다른 종목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오히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한국판 다우지수 K탑 30지수가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되는데 제약 바이오 부문에 유일하게 셀트리온이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수 관련 상품이 개발되면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SK증권에서 오늘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중에 유일하게 K탑 30 종목에 선정이 됐다. 주가가 긍정적으로 앞으로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 내면서요. 매수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SK증권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K탑 30에 선정이 됐다라는 게 국내외 투자자에게 일단은 신뢰를 준 데다가 하반기 주가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셀트리온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과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와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에 이번 이벤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선정된 거 외에 오는 10월 달에 램시마 제품에 대한 FDA 자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연말쯤 되면 램시마 제품의 허가에 대한 FDA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램시마의 품질을 고려하면 제품 허가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만큼 주가는 앞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저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지만 중립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우선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동안 강력한 모멘텀이었던 수급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분기에 예상되어 있던 실적이 크게 의미 있게 높지 않을 것이고, 또 오늘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7만 원까지는 좀 하락 가능성이 있고, 거기쯤에 갔을 때는 매수 분할 매수를 하거나 혹은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나면 수급 주체의 매수 가담을 확인한 후에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될 만큼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샘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종목들이 별로 의견이 좋지 못한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기업 설명회를 가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 투자 설명회를 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주가는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그 최고가를 경신할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가구업계 대장주인 한샘이 7년 만에 해외에서 기업 설명회 갑자기요? IR을 갔습니다. 종합 인테리어 기업으로서의 어떤 변신을 성공하면서 견실한 실적까지 올린 한샘이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러브콜에 응하기 위해서 어떤 IR을 준비 중인 건데요. 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한샘은 KDB 대우증권과 오늘 20일부터 엿새간 홍콩에서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 투자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는데요. 한샘이 해외에서 기업 설명회를 갖는 것이 2008년도 이후 7년 만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샘은 연매출 3배 성장, 그리고 주가가 33배 성장하는, 상승하는 어떤 결실을 보여왔는데, 일단 7년 만에 한샘의 연매출이 1조 3,250억에 달해서 218% 정도 성장을 했고, 주가는 7년 전에 어떤 IR을 했을 때 비해서 3,15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 종가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한샘 주가는 28만 4,500원인데 일단 시가총액이 6조 원에 달하는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이번 IR을 통해서 해외 IR을 통해서 주요 해외 투자자들과 이제 새로운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어떤 기업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과 비전, 성장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가구업계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 차트를 쭉 늘려서 보면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선뜻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이. 근데 기업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또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샘은 더 큰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는 해외 IR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확인을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급과 차트나 또 실적 그리고 스토리 여러 가지 면에서 매수 의견 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35만 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의 지금 거래 가격이 28만 원을 조금 넘어선 상황인데 목표가를 3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흔들림이 상당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0대 투자 뉴스 확인해봤습니다.